안녕하세요. 저는 목동 백인대장의 이재승입니다. 오늘 9월 평가원 이제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하고 이제 9월 평가원의 그 공통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총평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9월 평가원 요 공통 부분은 일단 눈여겨볼 만한 점이 그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운동 관련된 부분에서 합답형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좀 긴 줄글이 있고 가나다 그 빈칸 채우는 문제 있죠. 그죠? 그것도 역시나 저번에 이어서 또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뭐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4점짜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15번이나 21번이나 22번은 뭐 원래 어렵게 나오는 번호들이잖아요. 근데 그 번호들 말고 나머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면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좀 되고요. 일단 15번, 21번, 22번은 좀 어려웠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그 뭐 좀 쓸데없이 어렵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역시나 평가원답게 좀 신선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평가원 또는 뭐 수능, 앞으로 이제 수능 보시게 되겠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갔을 때는 항상 좀 낯선 느낌의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적응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번에도 뭐 부등식을 뭐 이렇게 푸는 것들이나 아니면 뭐 그래프 개형을 정할 때 어떤 아이디어가 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한데, 근데 그것들에 대해 너무 이제 긴장하고 이렇게 하면은 잘 응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그 전체적으로 1학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껴들어서 나오는 그런 신선한 느낌의 문제들을 푸실 때 좀 자기 자신을 좀 믿고 잘 적응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9월 이제 그 4점짜리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9번 문제부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항함수 fx의 한 부정적분 라지 fx, 또 여기 있는 2fx 더하기 1의 한 부정적분 이제 gx, 라지 gx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한 부정적분이라는 표현은 뒤에 적분상수가 여러 가지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럼 일단 그 라지 gx라는 거에 대해 이제 식을 써보면요. 여기 있는 요 밑줄 친 부분의 부정적분이 라지 gx라고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적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몰 fx는 적분하면 라지 f라고 처리를 할 수 있겠죠. 라지 fx, 물론 뒤에 적분상수가 붙어야 되지만 적분상수는 맨 마지막에 한 번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1도 적분하면 더하기 x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적분상수는 이제 싸잡아서 맨 마지막에 c라고 두겠다,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3을 집어넣은 게 등식으로 이제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3을 이제 집어넣어주면 여기는 뭐 라지 G3, 여기는 라지 2 라지 F 3, 그리고 요 뒤에가 X에다 3을 대입했기 때문에 3 더하기 C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요 부분이 분명히 같다고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적분상수는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적분상수는 상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C가 항상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냥 넣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구하라는 게 라지 G5에서 2 라지 F5 이걸 빼주라고 했는데, 그 말은 X에다 5를 대입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다 5만 대입해주면 여기는 뭐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 5, 여기 5. 요거는 1로 이제 뭐 이항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5가 들어갈 테니까 결국 답이 5 빼기 3,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고요. 보기에서 찾아준다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여기 등비수열이라고 써있죠. 항상 긴장될 때도 등차수열인지 등비수열인지 저런 걸 좀 잘 읽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라는 건 당연히 뭐 첫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고 모든 게 다 양수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여기 A2가 분명히 1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뭐 여기가 뭐 문자라서 SN 빼기 SN-1 뭐 이런 걸 할 때도 있었는데, 이건 그냥 1부터 6까지만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 1의 K승 때문에 부호가 계속 바뀌겠네요. 마이너스 S1 더하기 S2, 마이너스 S3 더하기 S4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 집어넣은 것까지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겠고요. 그럼 결국 이걸 다 더하라는 거는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요걸 말하는 거고 요게 결국은 21이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A2가 분명히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공비를 미지수로 좀 둬야겠습니다. 공비를 R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는 1이고 여기 있는 얘는 뭐 R 제곱의 역할이고 여기 있는 얘는 R의 4승의 역할이다. 요게 21이다. 요걸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뭐 4차식을 푸는 거긴 하지만 이 정도는 뭐 16 더하기 4 더하기 1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비도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R을 2라고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계산만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S2 더하기 S7 요 부분이 있죠? 저것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S2는 그냥 가볍게 뭐 공식 쓸 것도 없이 A1 더하기 A2이기 때문에 A2는 1이고 뭐 A1은 2분의 1이겠죠. 공비가 2니까.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서 2분의 3이다.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면 되고요. S7 정도는 그걸 다 하는 건 좀 귀찮기 때문에 이제는 뭐 R-1분의 첫째 항 2분의 1 그리고 아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뭐 분모는 1이고요. 여기 있는 얘는 128에서 1 뺀 거니까 2분의 127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이 두 개 더하면 2분의 130이니까 결국은 답이 65가 될 수밖에 없고요. 보기에서 찾아준다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보시겠습니다. 총평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운동 문제인데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뭐 많이 어렵진 않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t는 0에서 원점에서 출발 이런 건 뭐 핵심적인 상황이고 역시나 시각이 당연히 오른쪽에서 진행이 돼야겠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뭐 다 오른쪽에 있네요. 그렇죠? 축도 오른쪽에 있고 그래서 뭐 축이 뭐 왼쪽일 때 오른쪽일 때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고요. 여기 뭐 식이 완성돼 있기 때문에 가볍게 처리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얘네들을 하려면 이제 몇 가지 조사가 필요한데 우선 속도가 0이 될 때의 시간 이런 건 좀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 부분이 이제 속도가 0인 시간이고 물론 양쪽에 부호 변화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해보면 여기 13 여기는 17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t가 1과 3분의 7 이 두 군데에서 속도가 0이 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럼 이거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호 변화도 다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가볍게 t는 1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냐고 했는데 지금 뭐 그래프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맞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니은은 1일 때 위치가 3이냐고 했는데 위치는 역시나 속도를 적분해야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적분을 하시면 xt 이렇게 쓰겠습니다. 위치를. 그럼 저건 적분만 하면 되는데 t3승 마이너스 5t 제곱 그리고 7t 원래 상수가 붙겠지만 0에서 원점을 출발했다고 했기 때문에 C도 당연히 0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1일 때의 위치를 물었기 때문에 여기다 1만 넣으시면 되고요. 그럼 8 빼기 5니까 당연히 3입니다. 니은도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디귿을 보셔야겠는데 이거 다 아시죠? 0에서 2까지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가 아니고, 그쵸? 위치의 변화가 아니고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양수인 부분, 음수인 부분을 전부 다 양수로서 더해 주셔야 되고요. 결국은 속력을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의 절대값 씌운 걸 적분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이미 뭐 적분은 여기 잘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0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0부터 지금 2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2가 있을 텐데 요 넓이하고 요 넓이를 구해서 그냥 고스란히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 0부터 1까지 요 넓이는 그냥 이걸 좀 이용할게요. 여기 있는 얘에다가 왜냐면 V를 적분한 게 이거니까 윗끝 아래끝 이런 거 넣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1 집어넣어 주시면 아까 3이라는 것도 사실 니은에서 확인했죠. 여기 있는 이 넓이는 3이라고 금방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1부터 2까지 이 부분 이거는 뭐 중간에 어정쩡한 데를 잘라 놓은 거라 이제 뭐 공식 이런 건 좀 애매한 상황이고 그냥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는 1 여기는 2 이렇게 넣어서 2 넣은 거에서 1 넣은 거 뺄셈 이런 거 해주면 되겠죠. 요게 이미 적분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2 넣은 거랑 1 넣은 거 계산을 해보시면 아마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적분값이니까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적분한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실제로 여기 있는 얘의 넓이는 1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적분값은 마이너스 1이지만 이 부분의 넓이는 1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3만큼 뒤로 1만큼 해도 움직인 거리는 전부 다 고스란히 4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디귿도 당연히 맞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답을 찾아주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겠네요. 우선 A가 1보다 크다. 그리고 A, B는 AC다. 또 뭐 이등변 삼각형의 어떤 성질을 또 이용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데 그림을 뭐 가볍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A의 X승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걸 A가 1보다 크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X는 T하고 여긴 0이고요. X 2T하고 뭐이 정도 잡을 수 있겠고요. 분명히 T가 양수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거기 점들을 좀 찍어보면요. 우선 여기 있는 얘가 A라고 했고 그 다음에 2T랑 만나는 요 부분을 B라고 했고요. 그리고 B에서 X축에 내리는 수선의 발 여기 요 부분을 C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A, B, C에 대해서 삼각형 A, C, B 그래요. 그러면 여기 요거와 요거 이렇게 삼각형을 잡아둘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A, B와 A, C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가 같다. 이렇게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보다시피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은 성질이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가 수직이고 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Y좌표들을 정확히 2등분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A의 T승이고 여기에 있는 얘는 A의 뭐 2T 제곱 이렇게 될 텐데 그럼 결국 요 길이를 2배 하면 요 길이가 돼야 된다. 이런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A의 T제곱을 2배 한 게 A의 2T제곱이다. 이런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양변을 뭐 A, T승으로 뭐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A의 T제곱이 결국은 2다. 그래서 네모쳐 놓겠습니다. 이제 이런 걸 하나 구했고요.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문자가 2개이기 때문에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 식은 여기 보시면 ACB의 넓이가 8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넓이에 대한 식을 한 번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것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T 그리고 A의 2T승 2T 제곱 이렇게 갈게요. 요거 한 게 이제 8이다. 가능하시겠죠? 근데 A의 2T 제곱은 이 초록색을 제곱한 거기 때문에 얘 대신 이제 4라고 넣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T가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다 4를 집어넣어 보면 A는 2의 4분의 1승이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랑 T를 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곱하는 거죠. 그럼 2의 4분의 1승 더하기 2승 2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볼 수 있겠고 요건 이제 4분의 9기 때문에 답은 보기에서 찾아주면 1번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여기 함수가 잘 있습니다. 2차 함수죠. 그럼 이런 걸 보면 일단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2는 0보다 크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왜냐면 9보다도 3만큼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걸 따진 이유는 여기 fx가 분모에 지금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걸 좀 봤습니다. 분모가 이제 0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요 값이 무조건 존재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럼 뭐 0분의 0꼴이나 뭐 이런 거랑 관련된 부분이죠. 근데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조심해야겠네.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케이스를 분류하던 이렇게 해서 절대로 빼먹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느낌을 봤을 때 모든 A에 대해서 이걸 진행하는 건데 A가 여기 분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A가 0이면 분자가 0인데 A가 0이 아니면 분자가 0이 아니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럼 하는 이제 진행하는 상황이 아예 달라지잖아요. 분자가 0인 경우는 뭐 0분의 0꼴이어도 되고 0이 아닌 거분의 0 이러면 무조건 존재하고 이렇게 상황이 있는데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라면 밑에 있는 것도 그냥 0이 아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진행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빼먹지 않으려면 좀 정확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좀 나눠서 진행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A가 0일 때부터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보시면요.
다시도 말씀드리지만 a가 0이면 분자가 0입니다. 이해하시죠? 분자가 0입니다. 그러면 분모는 이렇게 또 둘로 나눌게요. 분모가 0이 아니면 무조건 괜찮죠. 왜냐면 분모인 부분이 0이 아니고 분자만 0이면 값이 무조건 있으니까 이거 오케이. 근데 분모가 0이어도 여기 x제곱이 있기 때문에 0분의 0꼴 이러면 극한값을 가질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여지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써두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단 0일 때부터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요 분모는 어차피 뭐 이럴 때든 간에 요건 fx의 분모에 대해 조사를 해야 되고요. fx 빼기 k의 x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요게 이제 분모인데요. 여기 있는 얘는 제가 무조건 0보다 크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요 부분 체크할 때 0이냐 아니냐를 체크할 때는 당연히 이제 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요 부분을 0으로 만들어주는 애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뭐 여기에 x에다가 0을 뭐 대입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 이 뒷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 뒤 6x 더하기 12 여기가 분명히 6으로 묶여져 있어서 6에 x 더하기 2 저렇게 묶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k가 6일 때는 fx에서 6에 x 플러스 1을 빼버리면 여기가 x제곱만 남는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두 가지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처럼 관찰을 해보면 k가 6일 때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걸 잘 모르겠다면 어차피 x에다가 지금 그러니까 a가 결국 x니까 거기에 0을 넣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0 넣어보시면 f0 빼기 2k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0을 넣었으니까요. 근데 F0은 분명히 10입니다. 그래서 이걸 0으로 만들어주는 K는 역시나 6이라는 걸 파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관찰력으로 6을 알아내시든 아니면 0을 대입하면서 파악을 하시든 어쨌든 여기 밑줄 친 이 부분이 0이 되게 하려면 K가 6이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K를 6이라고 쳤을 때 여기다 6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전부 다 x제곱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여기 위에 분자에 x제곱이 있었기 때문에 이 x제곱과 이 x제곱이 날아가면서 결국 fx분의 1 이렇게 될 텐데 여기 있는 얘는 0이 아니니까 당연히 존재한다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a가 0일 때는 우선 k가 6일 때가 가능하겠다. 그리고 k가 6이 아니어도 여기 있는 얘는 0이 아니고 이 부분은 0이 아니기만 하면 분자는 0이 아니니까 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직은 이제 완결된 건 아니고요. 자, 이제 이렇게 써놓을게요. 완결된 건 아니고 K가 6이 아닌 곳에서도 더 있을 수 있는 거죠. A가 0일 때. 왜냐면 A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A가 0이면 분자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K가 6이면 X제곱이 이렇게 날아가서 fx분의 1 이렇게 잘 있게 되고 그리고 K가 6이 아니더라도 여기는 0이 다 아닌데 분자가 0이면 값이 0으로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6이 아닌 부분도 더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있을 수 있다. 자, 그럼 이거는 이 부분에서 이제 멈춰보고 자, 이제 밑에 걸로 넘어가 볼게요. A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그럼 A가 0이 아니라면 0 말고 다른 부분을 분자에 넣으면 0이 아닙니다. 그쵸? 그럼 분자가 0이 아니에요. 그럼 분모가 0이면 절대 안 되겠네. 그쵸? 분모도 0이 아니어야 값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시 한번 써보면 fx 빼기 k의 x 플러스 2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이 이게 분모죠. 그죠? 얘는 항상 양수니까 할 필요가 없고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절대로 0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분자도 0이 아니고 분모도 0이 아니다. 그래야 값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요걸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저 위에 있는 저 식에 의해서 x제곱 그리고 더하기 6x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더하기 6 빼기 k의 x 그리고 저 위에 12가 있고 여기 밑에는 빼기 2k가 있는데요. 요게 0이 돼서는 안 된다 라고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말은 결국 0보다 커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2차 함수니까 0보다 클 수밖에 없고요. 그럼 판별식을 해야겠네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해야 되는 거 알겠죠? 왜냐면 실근이 없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6-k의 제곱 마이너스 4에 12-2k 요걸 한 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요걸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제 계산만 좀 차분하게 잘하면 되겠습니다. 여긴 k제곱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12k, 그 다음 플러스 8k는 마이너스 4k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 36, 여기는 빼기 48, 빼기 12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인수분해가 잘 됨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요거를 끌고 와 보면 이제는 마이너스 2, k, 6 이런 범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분모가 0이 아니다, 판별식 0보다 작다. 이걸 잘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수를 구하면 k가 마이너스 0, 1 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결국은 5까지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부분만 하면 여기에 7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좀 긴장되는 상황에서 답을 3번이라고 한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7개 이렇게 있지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이 아닌 곳에서 분명히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A가 0일 때에 대한 이 K는 6 그리고 지금 완결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K는 6일 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답은 7개라고 쓰면 안 되고 이 6에 대해서 이 완결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또 혹시나 착각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A가 0일 때 가능한 게 6이면 그럼 A가 0이 아닐 때는 6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모든 애에 대해서 다 이제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의문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K가 6일 때에 대해 체크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데 아까 그 체크는 사실 했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K가 6일 때 요 뒤에가 다 사라져서 x제곱이 다 약분되고 여기 fx분의 1 이렇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에다가는 0 말고도 다른 것들을 뭘 집어넣어도 얘는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분의 1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다른 곳에서도 다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일 때는 이제 완결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 모든 A에서 OK가 된다는 걸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조금 실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있는 이 7개와 더불어서 여기 있는 K는 6 요걸 하나 더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답을 그래서 8개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혹시나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K는 6을 이렇게 따로 뺐던 이유에 대해서 아까 좀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관찰해서 6을 또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0일 때 아닐 때 분자가 0이다. 요걸 이용해서 K가 6인 걸 찾을 수도 있었고요. 아무튼 요것들에 대해 공부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으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4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탄젠트 그래프가 막 그려져 있네요. 그죠? 삼각함수 그래프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정의역을 좀 보시면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고요. 이게 아니라고 한 이유는 점근선이 이제 중간에 껴있기 때문인데 그 점근선은 여기 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대략적으로 뭐 한 요 정도의 저게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2분의 k파이가 여기다 좀 써놓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고요. 우리가 삼각함수는 보통 점대칭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y는 마이너스 p가 일단 또 있고 그리고 0,p를 지나는 여기는 y는 p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y는 p 여기는 y는 마이너스 p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대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요 2분의 k파이라는 점에 대해 완전히 대칭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탄젠트 함수의 점대칭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또 읽어보시면 지금 A, B가 3PA다 저런 말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제가 T라고 이제 Y좌표를 잡으면요. 요 길이의 3배를 한 게, 즉 요 길이가 3T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 있는 B라는 점은 4T라고 점을 X좌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T고 여기는 4T구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은 당연히 뭐 자연스럽게
k 파이 빼기 t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왜냐면 k 파이 빼기 t에 t를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k 파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이 부분도 보시면 요 점이랑 여기 있는 요 점이랑 여기 있는 요 점도 역시나 이 점에 대해 대칭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여기 y좌표와 y좌표가 절대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리고 뭐 평행이동 된 것도 없어요. 그냥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 함수가 탄젠트 k분의 x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분명히 k파이 이렇게 돼야 탄젠트 파이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가운데에 요게 있다. 이걸 좀 이용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k파이 빼기 t와 저기 있는 저 4t 요걸 더한 게 가운데 있는 i의 2배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1로 넘기면 k파이는 결국은 3t다. 자, 이렇게 네모쳐 놓겠습니다. 요런 이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됐네요. 그렇죠?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식을 알아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OCB의 넓이가 3분의 5파이다. 이런 걸 좀 이용하셔야겠죠. OCB는 여기 뭐 여러분들의 그림에도 색칠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차피 대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길이에다가 여기 있는 요 길이 곱하면 윗부분 나오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이랑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도 높이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밑변도 똑같고 높이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 넓이랑 요 넓이 더한 거는 그냥 여기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을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k파이 곱하기 요 길이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냥 p라고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한 게 3분의 5파이다.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돼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그 t라는 애를 탄젠트에다가 그냥 대입을 하면 그 값이 일단 p가 나오는 거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저기 탄젠트 이제 함수에다가 탄젠트 k분의 이제 x 자리에 t를 그냥 집어넣으면 이 y 값이 p가 나온다. 이 분홍색은 그냥 뭐 자명한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해놓은 걸 잘 보시면 여기 k분의 t가 여기를 보시면 되겠네요. k분의 t가 3분의 파이라는 걸 방금 알았거든요. 아까 전에 흰색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k분의 t가 3분의 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p는 결국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탄젠트 값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루트 3이라면 양변의 파이 약분하고 그럼 k는 3루트 3분의 5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으니 결국은 9분의 5 루트 3이다.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구하라는 게 뭡니까? k 더하기 p입니다. 우리 지금 p도 구했고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 있는 k도 다 구해놨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9분의 5 루트 3에 9분의 9 루트 3을 더하는 거니까 결국 더해주면 9분의 14 루트 3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요. 보기에서 찾아보신다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여기 15번이 조금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한번 진행해 봅시다. 우선 최고 차항 계수가 양수다. F형은 0이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F8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차 함수를 완성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 부등식을 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gx가 이렇게 잘 있는데요. 일단 절대값이 좀 잔뜩 있는데 저기에 너무 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요. 우선 G형은 뭐 0이다. 그 다음 G'X는 여기 절대값이 있든 없든 T 자리에 X를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건 아실 겁니다.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x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우선. 그쵸? 오케이. 근데 이제 또 여기서도 관찰이 좀 중요합니다. 여기 분명히 뭘 하라고 했냐면요. G'X는 0 이걸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0 이걸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실근이 일단 4개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볼까요? 이 4개가 있다고 했는데 G라는 애가 X는 2와 X는 6에서 그 값을 갖는다고 했으면 G'2하고 G'6은 당연히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4개 중에 일단 확실한 건 2하고 6은 무조건 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G형이 0이고 뭐 F형이 0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사실 G는 뭐 필요 없고 F형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0 넣어보시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G'0은 당연히 0이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읽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0까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 그 G'이 0 되는 애가 실근이 4개라고 했는데 일단 0이랑 2랑 6 이미 3개를 알았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아직 모르겠죠.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보셔야 되죠. 그렇죠? 아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면 확실한 거는 이 부분이 절대값 fx는 이제 절대값 x 이걸 푸는 건데 절대값 x는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절대값 x 이렇게 v자로 생겼죠. 그리고 fx는 여기도 절대값 3차 함수인데 그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 잘 모르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잘 이제 뒤집어서 그 v자인 i와 0과 2와 6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인데 아 그럼 이거는 이 만나는 점을 0,0, 2,2, 6,6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미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절대값 x에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을 여기에 넣어도 그게 는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쵸? 근데 이제 여기 오른쪽에 절대값 x에 집어넣으면 0이랑 2랑 6은 다시 0이랑 2랑 6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오른쪽 이 V자 중에 여기 있는 오른쪽에서 좀 잔뜩 만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fx의 개형을 찾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방금 이 절대값 씌워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 위쪽에서 이제 만나야 되고 fx는 최고차항의 양수라고 했으니 결국은 3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될 텐데 그럼 이거 뭐 걷어 올라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오른쪽 요 부분에서 0, 2, 6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거죠. 그 정도가 된다면 결국은 F6은 6 그 양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 여기 있는 G2를 음수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기다 좀 중요한 게 그동안은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x는 2, x는 6에서만 극값을 갖는다. 이런 워딩이 많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얘는 2와 6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럼 2하고 6 말고 다른 데에서 극값을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여기 분명히 만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조금 이것도 약간 좀 뒤통수를 때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또 잘 이제 여러 가지 그림 그려본 친구들 중에 2하고 6에서만 극값을 가질 방법이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2, 6 말고도 다른 곳에서 극값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건 2하고 6에서만이 아닙니다. 이것도 나름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또 고정관념을 깨는 약간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F8을 이제 구하면 되겠으니까. 자, 이제는 그래프의 모양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2하고 6에서 근데 극값을 가지려면 이걸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절대값 fx라는 곳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게 분명히 맞죠. 뚫고 지나가야 되고 그쵸. 그리고 지금 실근이 결국 4군데나 있어야 된다. 요걸 이제 만족하려면 그래프를 이제 여러 가지를 그려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뭐 3차가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서 절대값을 씌운 게 만약에 이렇게만 딱 된다. 이게 이런 건 다 안 되는 예시입니다. 좀 이따 이제 다 지울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절대값 fx가 뭐 이런 식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분명히 F형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데가 당연히 0일 수밖에 없고 그쵸? 이런 데가 0일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러면 2하고 6 요 부분에서 극값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저 절대값 씌운 게 근이 이제 4개여야 되는데 그럼 여기 있는 얘가 가령 뭐 V자를 이제 그릴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뭐 요렇게 그릴 수도 있고 뭐 여기가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 뚫고 지나가는 요런 아이들 요런 데가 뭐 2, 요런 데가 뭐 6, 뭐 이렇게 일단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면 여기 있는 요 부분 근은 이거 3개밖에 없으니까 근이 4개라고 했으니까 이건 안 될 거고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애를 조금 더 낮춰서 만약에 그림이 이런 식이라서 뭐 하나가 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F6이 지금 양수로 잡히지 않습니까? 최고차항의 양수니까. 근데 G2가
음수가 돼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있는 요 부분을 보세요. 아, 요거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저기 있는 저 절대값 ft에서 저기 있는 절대값 t 이걸 뺀 게 요 부호가 반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가 반드시 음수가 돼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절대값 f에서 지금 v자로 그린 게 절대값 이제 x잖아요. 그걸 뺀 걸 적분하는 거는 0부터 2까지 적분하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적분하면 양수입니다. 양수.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음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림이 여기 있는 이 y는 x보다 위쪽에 있으면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렇구나. 저렇게 하면 진행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요거에서 요거 뺀 게 적분한 게 0보다 작으려면 이 3차 함수가 이 y는 x보다는 약간 아래쪽이어야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런 상황은 이제 될 수가 없구나. 그럼 이제 뭔가 아래쪽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그쵸? 아래쪽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또 혹시나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뭐 아래쪽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보통 뭐 접하는 거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혹시나 뭐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0은 이쪽일 수는 없고요. 왜냐면 0, 2, 6이 오른쪽에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가 결국 0이다 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얘는 절대값 씌우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고, 이해되시죠? 그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고, 그러면은 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그 V자를 이제 또 그려야 되는데, 그럼 V자를 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서 뭐 이렇게 그린다고 치면은 뭐 여기나 여기가 뭐 또 2 어쩌고 되겠고, 여기가 또 이렇게 될 텐데, 이러면 이거는 실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 또 안 되고 실근은 4개만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를 그러면 좀 더 높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의 기울기는 0이잖아요. 근데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이렇게 높여도 분명히 여기서의 기울기는 0이 돼야 돼서 여기를 또 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실근이 5개라서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굳이 뭐 여기를 2라고 해서 여기는 제가 적분한 걸 음수로 만들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면 또 교점 개수가 안 맞아서 또 진행이 안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안 되는 예시들을 좀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보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보시고, 이제 시험 볼 때는 사실 이거는 공부하느라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건데, 시험 볼 때는 조금 더 빨리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2도 뚫고 6도 뚫어야 됩니다. 그 값이니까. 그리고 0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그림을 아까 아래쪽에 그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세 점에서 만나는 그림을 이제 그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3차 함수를 좀 잡겠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잡고요.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는 편의상 제가 이 정도로 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잠시만요. 다시 한 번만 그릴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대충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잡았을 때, 그럼 절대값을 씌우면 얘를 좀 뒤집어서 요 정도 느낌 잡고, 그러니까 세 점에서 만나는 거에 대해 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요 부분이 예를 들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도 2, 6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애를 이제 0, 왼쪽에다 0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절대값 씌워놓은 것도 다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를 관통해버리면 근이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위쪽에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2하고 6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쵸? 2하고 6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은 더 좀 아래에 있었다고 치고, 여기도 조금 편의상 위로 좀 많이 올라갔다고 칠게요. 이렇게 절대값 씌운 게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걸 쫙 그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절대값 x를 그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y는 x 같은 거 그었을 때 일단 여기가 분명히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 여기 있는 얘, 여기 있는 얘,
뚫고 지나갔으니까 그 값이 3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하고 6만 그런 건 아니니까 딴 게 더 있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이미 실근이 이렇게 3개 나왔으니 여기 있는 이 왼쪽에서는 0을 훑고 지나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0에서 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0에서의 접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 있는 애가 왼쪽 마이너스 x를 그려봤자 여기도 이런 식의 그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선생님, 그럼 애초에 여기를 이렇게 여기 접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2에서는 그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뚫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걸 만족시키려면 여기 있는 이 곡선이 아까 y는 x 그거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있는 애가 2, 여기 있는 애가 6, 상황을 이렇게 구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조금 어렵죠, 그죠? 잘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2는 뚫고 6은 뚫고 이렇게 돼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그 값이 있어도 상관없고, 그렇죠? 그리고 실근이 4개라고 했으니까 이미 하나, 둘, 셋, 여기가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를 뚫었어야 하기 때문에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또 다른 하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미 3개에 그럼 0 하나 더 해야 4개인 거니까 0에서는 딱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니 0에서 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오른쪽에 이게 x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x가 있고 그림 상황은 이렇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G2, 이게 G2죠? 요거는 여기 있는 흰색에서 저기 있는 초록색을 빼겠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부호가 반대죠, 그죠? 부호가 반대죠.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는 거라 결국은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확한 상황입니다. 이해하셨죠? 모든 상황을 다 종합한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걸로 이제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데 한번 돌려서 복습 좀 해보세요. 원래 fx가 제가 이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있는 얘는 y는 x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2컴마인데 여긴 6,6이겠죠 당연히. 근데 2는 원래 여기 있는 걸 걷어 내려온 거니까 2, 여기는 마이너스 2, 요걸 뒤집어서 2가 된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 정도면 우리는 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자, fx가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라고만 했고 그건 뭔지 모르니까 k에, 자 여기 0은 접하니까 x제곱, 그리고 6은 뚫었으니까 x 빼기 6, 그리고 그게 y는 x라는 라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요 부분, 요게 FE가 마이너스 2란 얘기죠. 그렇죠? FE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 x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는 그렇죠? 여기다 이제 2 집어넣는 겁니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6k, 그리고 여기는 더하기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은 16k가 4라서 k를 4분의 1 이렇게 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지금 구하라는 게 뭐죠? F8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4분의 1 집어 넣으시고요. 이제는 F에 8 넣은 걸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마무리 해보면 4분의 1, 그리고 저기다 8 집어 넣으면 64, 저기에 8 집어 넣으면 2, 그리고 더하기 8. 이렇게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 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약분하시면 여기는 32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요걸 더해주면 40이다. 자, 조금 어려웠지만 꼭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으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역시나 네모 넣는 게 좀 잘 나왔고요. 거의 뭐 그 비문학 지문 풀듯이 좀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게 다 써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이 부분을 잘 보실게요. 자, 일단 뭐 다 읽을 필요도 없고 사실 필요한 부분만 보면 되는데 여기 PB가 7K, PC가 5K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좀 표현 좀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7K고 여기가 5K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 B는 L이고 CD는 3L이다. 그럼 여기 있는 얘는 L이고 여기 있는 얘는 3L이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 뭐 쭉 써 있는데 결국은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지금 닮음을 이용했다 이거죠. 그쵸?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각이랑 여기 있는 요각이랑 그 네 대각으로 같다. 뭐 이런 건 중3 도형인데 그래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다. 그걸 모르겠어도 여기 닮음이라고 다 써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요거까지 써 있어요. 그러면 PB 대 PC는 뭐 7대 5잖아요. 어차피. 자, 요걸 여기다 써볼게요. 어차피 저건 7대 5고요. 그리고 PD는 여기 어디 있죠? P가 여기 있고 D가 여기 있으니까 OK 더하기 3L OK 더하기 3L 대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P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7K 더하기 L 7K 더하기 L. 자, 이거 뭐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런 것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랑 요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5K 더하기 15L은 49K 더하기 7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결국은 8L이 24K니까 L은 3K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부분 3K 뭐 3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가는 3입니다. 됐죠? 그래서 답을 뭐 여기 3이라고 써놓을게요. P는 3.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이 부분 보는 건데요. BPC와 DPA의 닮은 비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닮음 있는 거는 아까 위에서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BPC는 얘고, 얘에서는 요 긴 변 얘라고 생각할게요. 그 다음 삼각형이 뭡니까? DPA. DPA는 이 큰 거죠. DPA는 요 큰 겁니다. 큰 거. 요거예요. 요거에서도 큰 거. 얘. 즉 OK 더하기 3L. 자, 닮은 비는 동그라미 친 거 대 동그라미 친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L이 아까 3K라고 했죠? 여기에 3K 집어넣으면 얘는 14K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7K 대 14K 1대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1대 2란 얘기구나. 여기 2입니다. 그래서 여기 Q는 2라는 걸 방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2분의 1 AD다. 자, 여러분들 이게 그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돼요. 문제의 모든 정보를 읽으셔야 되는데, 이제는 뭐 하기로 했냐면 BPC의 이제 사인 법칙을 쓰라고 했는데, BPC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시면 여기를 세타라고 했고 여기 코사인 세타도 나와 있어요. 7분의 6이라고. 코사인 세타가 7분의 6이다. 근데 이 상황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럼 요 길이를 알아내셔야 되는데, 저 길이가 분명히 AD의 2분의 1이다. 방금 이걸 구했잖아요. 근데 AD가 되게 숨어 있습니다. 여기 AD가 4루트 13이다. 저걸 반드시 읽으셔야죠. 이해되셨죠? 여기가 4루트 13. 요게 4루트 13이니까 여기 있는 얘는 2루트 13이다. 닮은 비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쓰면 되는구나.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여기 있는 2루트 13 요게 결국은 2R이다. 그럼 뭐 2는 약분하면 그만이고요. 라지 R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가 사인은 이게 7분의 6이면 사인이 7분의 49에서 36을 빼는 거니까요. 루트 13이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7분의 루트 13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루트 13은 약분하면 되고 7이 위로 올라가므로 라지 R은 7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7일 수밖에 없고 이거구나. 이걸 다 더하라는 얘기였구나. 그래서 답은 12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제 21번 보시겠습니다. 21번 이 부등식 때문에 아마 좀 고생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최고 차원계수가 1인 3차 함수다. 결국은 또 fx를 뭐 알아내라. 자,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게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그러니까 항상 성립한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할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2x분의 f 2x 빼기 f0 이런 게 보이면 사실 미분계수 같은 느낌이 들긴 하잖아요. 근데 모든 x에 대해 이게 성립한다고 했는데 뭐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보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뭐 별로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아무리 f'0 뭐 이렇게 되고 여기도 0 뭐 이렇게 된다고 해도 여기가 이제 f'0 나오고 그럼 f'0이 뭐하고 뭐 사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샌드위치 정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뭐 사이에 이제 껴있는 뭐 조임 정리라고도 하고. 근데 그거 해봤자 범위가 나와가지고 또 진행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접근을 처음에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데 방금 뭐 얘기했듯이 뭐 이걸 뭐 넘겨서 여기 있는 애 아니면 뭐 리미트 x를 0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게 별로 효용이 없습니다. 그쵸? 이건 분명히 모든 x에 대해 여기 있는 요 식보다는 얘가 더 위에 있고 얘가 더 위에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래프적으로 좀 해석을 하려면 결국은 식이 있어야죠. 그렇죠? 식이 있어야 돼서 그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진행만 하면 되는데 요거 막상 엄두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시험 볼 때는. 그래도 조금 믿고 자신을 믿고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를 표현을 좀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fx를 x 3승 ax제곱 bxc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좀 어렵고 일단 관찰력이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f'x로 가볼게요. 그럼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되셨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을 이제 표현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등식 두 개를 이제 풀 건데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일단 2로 나눠서 x제곱을 더하니까 2분의 5x제곱 맞죠, 그죠? 그리고 이거 2로 나눕니다. ax 그럼 여기도 2로 나눠요. 그럼 2분의 b 근데 이 뒤에 빼기 2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지금 이 왼쪽 부등식 지금 왼쪽만 좀 잘 풀어볼게요 일단. 그리고 오른쪽도 좀 이따 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얘는 자 2x분의 f2x는 여기다 다 2x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x의 3승 a 2x의 제곱 어차피 2x로 다 약분할 겁니다. 그리고 b의 2x 그리고 F0을 빼라고 했기 때문에 C는 어차피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요것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2x로 다 약분하면 2x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4x 제곱 그 다음 여기 2x 약분하면 2ax 그리고 여기 2x 약분하면 b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부등식을 얻었습니다. 얘들아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어차피 얘잖아요. 여기 두 번째 부등식은 여기다 분홍색으로 써놓을게요. 4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그리고 이쪽은 x 4승이다. 지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써놓은 이 부등식이랑 밑에 있는 이 부등식을 어떻게든 푸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요게 이거 여기 있는 얘를 일단 지금 여기는 뭐 x 4승이고 여기 뭐 4x 제곱이고 이러면은 사실 4x 제곱 1로 넘기면 그러니까 a랑 b만 빼고 나머지를 넘겨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일단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 2ax 더하기 b와 x 4승 빼기 4x 제곱 이러면 여기 있는 분명히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2ax 더하기 b는 어떤 직선이니까 기울기랑 y절편을 조정하면서 얘보다 아래에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모를 쳐놓겠습니다. 이게 선생님 왜 하필 이걸 이렇게 정리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식을 정리하다 보면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이렇게 써있고 이렇게 써있으면 진행이 안 되는데 일단 이거를 정리 좀 할게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좋아요. 그냥 오른쪽으로 넘기면 귀찮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하겠습니다. 알겠죠? 양변에 2를 곱할게요. 여기 있는 얘는 5x제곱 자, 차분하게 계산하세요. 2ax 더하기 b 빼기 4 자 이거고요. 여기 있는 얘는 2를 곱하면 8x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2b 자 그리고 눈을 뜨고 봅시다. 여기 4ax 더하기 2b 있고 여기 2ax 더하기 b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2ax 더하기 b를 1로 넘기면 여기 2ax 더하기 b가 또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로 이걸 엮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이 생각이 나면 참 좋은데 그게 좀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나게 하려면 일단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앞에 너무 어렵고 막 이러면은 이렇게 식을 세울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거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냥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밀어붙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걸 1로 넘기면 여기는 2ax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8x제곱을 1로 넘겨서 마이너스 3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저는 요 문제가 좀 특이했던 문제, 그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참신한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마이너스 3x 제곱 빼기 4 이거보다는 얘가 더 크거나 같다. 자, 이것까지 이렇게 쳐놓겠습니다. 이걸 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볼 텐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얘 그리는 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x 4승 빼기 x 4x 제곱은 뭐 우함수고 0에서 이렇게 생겼죠. 여기 y축이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있고 0에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으로 묶였으니까 x제곱 빼기 4니까 여기는 2고 여긴 마이너스 2고 여기 있는 얘는 비율 관계의 루트 2다. 뭐 이런 거 아시죠? 만약에 모르겠으면 미분해 보시면 루트 2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루트 2를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되죠? 루트 2를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요 라인이 잘하고 있는 거죠? x제곱에 x제곱 빼기 4 여기 2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인 거 이해되시죠? 요 라인이 y는 마이너스 4구나. 자, 확인을 했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3x 제곱 빼기 4 걔도 그릴 수 있는데 걔가 마이너스 4에 접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마이너스 3x 제곱 빼기 4는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얘하고 얘를 잘 그렸어요. 자, 상황을 보세요. 지금 얘도 그냥 노란색으로 해버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2ax 더하기 b라는 애가 얘보다는 아래쪽에 있고 얘보다는 위쪽에 있고, 그러면 얘들아 이게 어떤 직선을 이렇게 그어도 부등식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정말 이걸 노리시고 이제 내셨는지 모르겠으나 사이에 껴있는 직선이라고는 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등호도 다 들어있으니까. 이해하셨죠? 이게 좀 어려웠을 거라고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는 결국은 기울기가 그냥 0이어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B는 그냥 마이너스 4 이렇게 결국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 구하라는 거는 F'10이니까 여기에다 10을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리고 A가 지금 0이기 때문에 여긴 없어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10을 넣으면 그냥 이렇게 화살표 치고 300에서 4를 빼란 얘기네요. 그쵸? 그래서 답도 찍기 힘들었을 것 같은 296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2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그 함수 그래프와 또 뭐 y는 x에 대해 대칭 또 역함수랑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넓이를 뭐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22번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계산만 좀 잘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산이 좀 어려워요. 그쵸? 계산을 좀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우선 이건 뭐 이 상황을 그래프로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고 여기 y는 x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로그 2x가 이게 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점에서 y는 x 대칭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a의 x승도 좀 그려놓겠습니다. 대칭이라고 칠게요. a의 x승.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a랑 b가 있는데요. 이게 AP의 Y절편이 BQ의 Y절편보다 더 크다는 걸 뭐 숫자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점을 이 정도 잡아서 이렇게 좀 가볼게요. 이거 대칭인데 그림이 좀 이상한데 그걸 대칭이라고 좀 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잡겠다. 그래서 여기는 A, 여긴 B 이렇게 가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점을 정확히 찍을게요. A를 y는 x에 대는 수선의 발. 여기네요. 여기 있는 요 점을 p라고 하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를 y는 x에 대해 평행 이동시킨 대칭 이동시킨, 미안합니다. 여기는 q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죠? 오케이.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선 AP의 y절편 여기. 그 다음에 직선 BQ의 y절편 여기. 지금 이 길이가 2분의 13이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y절편이 이렇게. 그쵸? 근데 이제 얘네들은 다 여기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다 마이너스 1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직일 수밖에 없고요. 기울기는 다 마이너스 1인 그런 상태입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일단 뭐 좌표를 좀 찍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지? 좌표를 좀 찍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이거부터 할게요. AB의 기울기가 7분의 6이다.
그 말은 요 기울기가 7분의 6이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 취향 차이일 수 있는데 로그 계산보다는 지수 계산이 좀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자기 맘대로 하는 거긴데요. 요게 7분의 6이면 여기 있는 얘는 6분의 7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기 요렇게, 여기 요렇게, 여기 있는 요 길이는 6K, 여기 있는 요 길이는 7K. 왜냐면 여기가 7분의 6이면 저기는 6분의 7이니까 y는 x 대칭이니까 그래서 제가 저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전에 아니 우선 뭐 이런 애가 있으면 여기랑 여기에 어떤 좌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다 제가 저거를 좀 잘못 썼죠. 여기 a의 x승이 아니고요 2의 x승입니다. 로그 2의 x 대칭한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점을 뭐 알파 콤마 2의 알파승, 여기 있는 요 점은 뭐 베타 콤마 2의 베타승,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요 직선은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이거에 베타 콤마 2의 베타승 지나야 되니까 직선을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겠고, 이번엔 여기 있는 요 친구, 얘는 y는 얘도 마이너스 x 더하기 알파 더하기 2의 알파승,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죠? 알파 콤마 2의 알파승 지나야 되니까. 그러면 물론 이 그림에서 여기가 2분의 13인 건 알겠는데 실제로 식을 세워보면 여기 있는 얘에서 여기 있는 얘를 빼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 그쵸?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베타 빼기 알파, 그 다음 2의 베타승 빼기 2의 알파승, 알파 제곱, 요걸 한 겁니다. 얘네들이 지금 y 절편이에요. 얘들 아시겠죠? 그래서 제에서 제를 뺀 게 2분의 13이다. 지금 이건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좀 그려놨잖아요. 편안하게. 여기 베타 빼기 알파는 6K입니다. 그렇죠? 6K입니다. 2의 베타승 빼기 2의 알파승은 7K입니다. 보시다시피 7K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가 13K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기 K라고 놨던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국 K는 2분의 1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을 이제 보시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게 2분의 1이구나. 그러므로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점을 찍었을 때 여기 있는 요 길이는 7K인데 그게 2분의 7이고 여기 있는 얘는 3이구나. 6K, K가 2분의 1이니까. 이해하셨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로 마무리를 좀 지어보면 우리가 베타 빼기 알파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요 길이가 3이니까요. 지금부터 계산을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저 위에 2의 베타승에서 2의 알파승을 뺀 거, 이게 2분의 7이다. 이거 풀 수 있죠, 당연히. 식이 2개고 문자도 2개고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2의 베타승 대신에는 제가 2의 알파 더하기 3승 이렇게 써버리려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얘는 8 곱하기니까 결국 7 곱하기 2의 알파승이 2분의 7이다. 알파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베타는 결국 2다. 이렇게 점을 찍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점이 어느 정도 이제 찍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구하라는 거는 저 사각형 넓이인데요. 저 사각형 넓이는 AP 큐비. 그러니까 여기 전체랑 여기 얘 그리고 요거 사각형 종류는 그냥 뭐 사다리꼴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여기 있는 요 길이랑 여기 있는 요 길이랑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높이랑 이렇게 막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지? 사다리꼴 넓이. 차분하게 계산합시다. 여기까지 했으면 틀리면 너무 아까워요. 자, AP 길이 여기 갈게요. 여기 요 부분. 근데 저거는 또 막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귀찮으니까 여기가 이제 베타고 여기 있는 얘는 2의 베타승 콤마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y는 x에 대해 대칭이니까. 그러면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요 길이에 루트 2 곱하면 얘잖아요. 그럼 그거의 절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2의 베타승이니까 저 이렇게 쓸게요. 저 그림이랑 같이 보세요. 2의 베타승에서 저기 있는 베타를 뺍니다. 뺐어요. 그리고 거기에 루트 2배를 했는데 그거의 절반이다.
그리고 베타는 이미 구해놨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계산을 명확하게 합시다. 자, 2 집어넣습니다. 그럼 4 빼기 2죠. 4 빼기 2고 2 약분됐으니까 얘는 루트 2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에 밑에 있는 저 BQ로 갈게요. BQ. BQ. 여기도 비슷합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긴 알파, 2의 알파승. 여기 있는 얘는 2의 알파 제곱, 알파. 이렇게 y는 x 대칭이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는 또 이런 식으로 잡아서 요 길이에다가 루트 2배 한 거. 얘는 절반이 아니죠. 끝까지니까. 그쵸? 그래서 2의 알파승에서 알파 뺀 거. 그렇구나. 2의 알파승에서 알파를 뺀 다음 거기에 루트 2배만 하면 되는구나. 얘는 반으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파는 마이너스 1이라고 이미 했어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1, 2분의 3. 2분의 3 루트 2구나. 돼버렸습니다. 그쵸? 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높이를 아셔야 되는데 이 높이는 이것도 구하기가 귀찮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은 여기가 2분의 13이니까 이거 높이가 여기 보세요. 요거 아닙니까? 요거? 여기도 90도고 이거 다 45도, 45도일 수밖에 없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1이니까. 여기 있는 얘는 2분의 13에 얘는 반대로 루트 2분의 1을 한 거구나. 1대 1대 루트 2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 높이가 2분의 13을 루트 2분의 1배 이렇게 한 거구나.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하려는 사각형 넓이는 2분의 1에 얘 더하기 얘 2분의 5 루트 2. 그리고 저거의 높이는 저 2분의 13을 루트 2분의 1로 줄여놓은 상태. 요거죠, 요거. 요거 계산하는 거구나. 그래서 요게 날아가고요. 결국 계산하면 8분의 65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자분모를 더해주라고 했으니 문제가 좀 길었지만 결국은 답이 73 이렇게 돼야겠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이제 9월 평가원에 대해서 쭉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저희 이제 백인대장 모의고사 시즌 1, 2, 3 모의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그걸 아직 안 푸신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푸신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저희 그 나머지 이제 수능 공부하기까지 여러 가지 뭐 엔제들이나 뭐 모의고사들이나 이런 걸로 이제 여러 문제들을 파악하시고 할 텐데 역시 오늘 보셔도 알겠지만 좀 색다른 문제, 새로운 문제 이런 게 또 많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적응이 또 필요합니다. 문제 푸는 훈련도 좀 필요하고요. 아직도 안 푸신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관심 가지시고 봐주시면 아마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또 열심히 하셔서 수능 때 또 좋은 결과를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